학생 여러분, 오늘은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부기제 69쪽부터 조금 풀어오라고 했는데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봐도 괜찮으니까 설명 잘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69쪽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평도로를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철수가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 안에는 음료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음료수가 가 모양으로 될 때도 있었고 나 모양으로 될 때도 있었대요. 철수는 밖을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보기 중에서 옳은 걸 한번 골라보래요. 기억부터 봅시다.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버스 탔을 때 몸이 뒤로 쏠릴 때도 있고 앞으로 쏠릴 때도 있죠. 버스가 급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몸이 뒤로 이렇게 쏠리죠. 급정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쏠리죠. 이걸 생각하시면 조금 푸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기억부터 봅시다. 가에서 버스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이 지금 왼쪽으로 쏠려 있죠. 물이 왼쪽으로 쏠려 있죠. 그러면은 버스가 왼쪽으로 가는 걸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이 그림만으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버스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는 급정거할 때죠. 왼쪽으로 갈 때 급정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반면 만약에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급출발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물이 왼쪽으로 쏠릴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 모양은 둘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알 수 없죠. 다음에 니은 버스가 왼쪽으로 운동하는 동안, 즉 왼쪽으로 운동하는 동안 이거 얘기하는 거죠. 버스가 왼쪽으로 운동하는 동안 컵의 음료수가 이런 모양이 됐다면은 왼쪽으로 쏠렸으니까 버스 속력은 감소한다. 급정거할 때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맞는 말. 버스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나 그림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짜임은 나가 더 작죠. 그래서 틀린 말. 나는 아예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등속으로 그냥 가니까. 그래서 니은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다라고 나와 있네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먼저 1초부터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0m/s 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1초일 때 땡땡땡땡 해가지고 1 한번 써보세요. 1. 지금 2초 동안에 10만큼 속도가 증가를 했고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죠. 그러면은 1초일 때는 이 물체의 속도가 5였을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1초부터 2초 사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0이 아니라 5m/s가 되죠. 5m/s. 기억은 틀린 말. 다음에 니은.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시간 속도 그래프가 있을 때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급할 수도 있죠. 이렇게 급하다는 거는 속도가 더 확확 변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1초일 때 기울기랑 지금 6초일 때니까 6초일 때는 대략 뭐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초일 때 이때를 얘기하는 건데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즉 가속도,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얘와 얘 보니까 어떤 게 더 가파른가요? 1초일 때가 더 가파르죠. 1초일 때. 이때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죠. 그래서 1초일 때가 더 속도가 확확 변했기 때문에 더 크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디귿 한번 봅시다. 5에서부터 8초 동안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5초부터 8초 사이 이때 얘기하는 거죠. 이때 물체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기울기 자체는 일정하죠. 일정한 속도로 지금 일정하게 지금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다면은 알짜 힘도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알짜 힘도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번에 F는 ma라고 식이 있다고 했죠? 물체의 힘이 F고 이게 질량이고 A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F는 ma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힘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짜 힘도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죠. 디귿은 틀렸어요.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1학년 친구들 3번 한번 봅시다.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해요.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이걸 공이라고 해보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이 올라가는 동안은 점점 느려지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때는 점점 빨라지죠.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단 해가지고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올라갈 때 속도의 크기와 방향, 올라갈 때 속도와 크기의 방향은 어떠냐. 올라갈수록 점점 속도가 감소하잖아요. 점점 감소하는 거, 화살표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 올라갈 때 가가 되겠네요. 가. 다음에 내려올 때 공에 작용하는 힘. 이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고 그 중력은 일정하죠. 중력은 일정하다. 내려올 때 지금 내려오는 거 그림은 다와 라 중에 하나죠.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인데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니까 화살표 길이가 똑같은 거 고르시면 되죠. 라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가와 라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그림은 내가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놨을 때 공의 위치와 속력을 1초 간격으로 찍은 거래요. 그러면 5초일 때 공의 속력은 얼마이겠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공기저항은 무시한다고 했고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다. 1초 동안 9.8m씩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봐요. 0에서 1초 될 때 얼마 증가했어요? 9.8m/s가 증가했죠. 1초에서 2초 될 때도 9.8m/s가 증가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5초일 때를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39.2에서
9.8m/s를 한번 더해 봅시다. 얼마예요? 49가 되죠. 49. 그래서 49m/s.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3번 49m/s.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5번 문제. 그림은 공기 중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각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자연학과를 할 때는 어떤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구슬이랑 깃털이랑 지금 운동하는 형태가 조금 다르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지금 간격도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공기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깃털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 아니라 공기에 의한 저항도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쇠구슬의 속력은 빨라지지만 점점 간격이 멀어지지만 깃털의 속력은 일정하다고 했는데 아니죠. 깃털도 지금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걸 봐서 속력이 일정하지가 않죠. 진공에서 떨어뜨리면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죠. 답은 그래서 디귿만 맞으니까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 가만히 놓은 추가 최하점 B를 지나서 A와 C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요거 뭐예요, 얘들아? 바이킹이죠? 바이킹. 바이킹은 이와 같은 물체의 운동을 응용한 아이고 선생님이 글자를 하나 잘못 쳤네요. 응용한 놀이기구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우리 친구들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요거 한번 써주세요.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써주세요. 운동량은 나중에 할 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A에서 B로 갈 때라고 했는데 우리 바이킹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킹이 여기 양 끄트머리에 있을 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여기 B 쪽 가운데로 올수록 점점 빨라지죠. 점점 이렇게 A에서 B로 올수록 점점 빨라지죠, 속력이. 그러면은 여러분 A에서 B로 갈 때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물론 이제 지금 물어본 거는 크기이기 때문에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양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A인 지점에서 B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니까 속도 값을 곱하게 되면 운동량이 되는데 그 값은 점점 증가하게 되죠. 다음에 가의 C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필기가 필요하다. 조금 필기가 필요하다. 니은 한번 여러분 빈 공간에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고 다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지금 C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C라고 하는 이런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추에는 작용하는 힘이 여기서는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력이랑 실의 장력이 있어요. 색깔펜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쇠구슬에는 추가 이렇게 식으로 이제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요. 중력을 받고요. 우리가 힘의 합성과 분해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뭐 힘이 요렇게 있다. 그럼 합력은 이게 바로 요 두 힘의 합력이다.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힘이 있으면 이걸 수평이랑 수직 방향으로 분해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우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중력이 있으면은 요 중력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분해를 해보시면은 여기 이 방향의 힘은 실의 장력과 이제 평형을 이루겠죠. 이런 식으로 실의 장력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장력과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고요. 남은 힘 있죠. 요 힘이 알짜힘이 되는 겁니다. 요 힘이 알짜힘이 된다. 알짜힘은 0이 아니죠. 존재한다. 다음에 나의 놀이기구가 운동하는 동안 놀이기구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죠. 중력은 지금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답은 기억만 맞다. 6번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렵죠? 다음에 7번 한번 봅시다. 7번. 그림과 같이 O라고 하는 지점에서 공을 가만히 놨는데 놓는 순간부터 2초일 때 A라고 하는 지점을 지났고 3초일 때 B라고 하는 지점을 지났대요. 그럴 때 O에서 A 사이의 거리를 S1이라고 하고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를 S2라고 한대요. 그때 S1 대 S2는 몇 대 몇인가? 이걸 물어봤죠. 이거는 여러분 조금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봅시다. 여러분 요거 한번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건데 물체의 어떤 속력이라고 하는 거, 뭐 속도, 속력 이게 약간 방향이 지금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속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물체의 시간분의 원래 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거리라고 합시다. 거리라고 합시다. 왜냐면은 운세 운동 방향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리를 구하려면은 물체의 속도 또는 속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은 되죠. 사실 속도하고 속력은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혼용해서 선생님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으면은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운동 방향이 안 바뀔 때는 시간에다가 속도 또는 속력을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 곳에 이거 하나 그려보세요. 어떤 물체의 시간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때 그때 물체의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뭐 0에서부터 t1까지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삼각형 모양이죠? 그러면 삼각형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t1까지 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 아래 면적, 이번엔 사각형이죠. 사각형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0에서부터 t1까지다. 그러면은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을 구해주시면은 이동거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하면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한번 봅시다. 요 물체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이렇게 속도다. 그러면은 지금 자유낙하를 하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점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물어본 게 O에서 A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2초일 때죠. 2초.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3초일 때죠. 3초일 때다. 3초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O에서 A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2초일 때 이동 거리, 요 면적 있죠. 이게 이동 거리라 그랬죠. 얘가 S1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2초부터 3초 사이, A부터 B라고 하는 건 2초부터 3초 사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다리꼴 있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과 S2를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산수예요. 그냥 구하시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S1 한번 보도록 합시다. S1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한번 해봅시다. G는 대부분 9.8로 두죠.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는 0일 때는 물체 속도는 0이었죠. 빵이었죠. 근데 점점 빨라지면서 2초가 되면은 속도가 얼마가 되냐? 2초가 되면은 얼마가 되냐? 여러분 아까 문제 풀 때 69쪽 있죠? 69쪽. 거기 4번 문제를 보시면은 2초일 때는 19.6, 뭐 3초일 때는 29.4,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9.8을 9.80 점점 1초가 지나갈 때마다 9.80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2초일 때는 9.8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9.8 곱하기 2. 3초일 때는 어때요? 3초일 때는 속도는 9.8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9.8 곱하기 3. 이러면은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다 계산하시면은 약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S1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S1은 삼각형이죠.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죠? 2죠. 2. 높이는 얼마? 9.8 곱하기 2다. 9.8 곱하기 2. 이게 S1이 되는 거고요. S1이 되는 거고 S2 한번 구해봅시다. S2는 여기 나와 있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마찬가지로 2분의 1에다가 밑변과 윗변을 서로 더하게 되죠. 그러면은 9.8 곱하기 3이랑 9.8 곱하기 2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9.8 곱하기 5가 되죠. 9.8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 높이 요거 1을 곱하시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를 이제 몇 대 몇인지 여러분이 이제 구하시면 되죠. 2분의 1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9.8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버리면은 여기는 2 곱하기 2니까 4고 얘는 5만 남죠? 그래서 4대 5가 되더라. 4대 5. 4대 5 구해보시면은 4번이 되죠. 4번. 7번에는 4번.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 어렵나요? 아이고. 8번 문제.
8번 문제. 그림은 수평 도로에서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버스 천장에 붙어 있던 공이 떨어지는 거를 버스 안에 A가 보고 버스 안에 B도 보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어디에 밑줄을 쳐 주시냐면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버스라고 한번 볼게요. 먼저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공이 지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버스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나 버스나 같은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버스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나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이 여기 천장에 붙어 있다가 똑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낙하 한다고 포물선이 아니라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죠. 다음에 B라고 하는 애 한번 봅시다. B는 밖에서 관찰을 하는 건데 B라고 하는 친구는 메시지가 왔네요. B라고 하는 친구는 B 있죠? B. 여기 B라고 하는 친구는 버스 밖에서 관찰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B라고 하는 애가 볼 때는 공이 지금 아래로 떨어지면서 버스 안에 실려서 같이 오른쪽으로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게 되죠. 그래서 B는 공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중력보다 더 큰 힘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디귿 한번 봅시다. 공이 낙하하는 동안 이동 거리는 B가 관측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처럼 보이는 거고 A는 그냥 자유낙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B가 A보다 더 길게 관측이 되죠. 그래서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친구들 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9번. 그림은 V의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나타낸 거다라고 나와 있네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기억, 공에 작용하는 메시지가 계속 와서 미안해요. 공에 작용하는 됐다.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항상 공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라고 했는데 공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죠. 그러면은 중력 방향은 항상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각도를 이룰 때도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수평으로 던진 속력이 클수록 바닥에 빨리 도착한다라고 했는데 관계가 없죠. 수평 방향은 그냥 수평으로만 이동하는 거고 아래로 얼마나 빨리 도착하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V를 조절하면 아주 조금 더 빠르게 던지게 되면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게 할 수도 있다. 위성처럼 공기 저항이 없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디귿만 맞으니까 9번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9번 답은 1번.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번. 오늘 10번까지만 할까요? 네. 1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0초일 때 수평으로 던진 공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건데 화살표는 공의 운동 방향을 나타낸대요. 공이 낙하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고요.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기억 봅시다. 2초일 때 수평 방향 속력은 처음 공을 던진 속력과 똑같죠.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맞는 말이죠. 니은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5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5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시간 속력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연직 방향일 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증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되죠. 그러면 5초일 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5초일 때 한번 봅시다. 5초일 때, 2초일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2초일 때라고 하고 이걸 5초일 때 한번 봅시다. 2초일 때는 얼마냐? 중력가 속도를 g라고 했을 때 2에다가 g를 곱해주면 되죠. 5초일 때는 중력가 속도 g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니까 5g가 되죠. 뭐 g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9.8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9.8이라고 해도 되고 얘도 그냥 9.8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5초일 때가 2초일 때 2.5배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수평 방향으로는 0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2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0.5배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수평 방향은 그림을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안 되죠.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0초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0초고 여기가 2초고 여기가 5초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속도는 그냥 V로 일정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수평 방향이니까 V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에서부터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은 선생님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거리 구하고 싶으면은 아래 면적 구하면 된다고 했죠. 2 곱하기 수평 방향 속도고요. 2에서부터 5초 동안 이거죠, 이거. 이때는 여기는 3이니까 요 부분이 3이죠. 3 곱하기 높이는 수평 방향 속도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몇 배다? 3분의 2배죠.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이게 나오니까 3분의 2배죠. 3분의 2배. 그래서 틀린 말, 기역,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늘 문제가 조금 많고 어려웠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쌤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한 번 더 보면서 풀어보세요.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